급속 충전소만으로 내가 모든 일상을 채우기에는 허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아직은 좀 많아요. 편하자고 사는 차인데 굳이 불편하실 필요는 없죠. 저희 채널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전기차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구매를 하게 만드는지, 어떤 부분을 구매를 하지 않게 만드는지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죠.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에 가보면 충전소의 형태가 다 제각각이라서 뭐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급속 충전소, 완속 충전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급속 충전소를 쓰면 무조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차에도 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급속 충전소에는 1시간 이상 충전을 하실 수 없는 환경이에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 충전소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시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충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완속 충전소는 일상에서 충전을 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충전 시설이에요. 주유를 하러 어딘가 가야 되는 환경은 굉장히 불편한 환경이잖아요. 가고 오고 가서 충전하고 결제하고 또 어느 주유소가 싼지 좀 찾아보고, 이 모든 과정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10분 넘게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완속 충전기가 집 또는 회사에 설치되어 있다면 굉장히 편리해요. 결국 주차를 하면서 충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충전을 하기 위해 어딘가를 가야 하는 과정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는 것 대비해서 월등히 편리함을 주고 월등히 많은 시간들을 절약을 해줘요. 그래서 충전을 이유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완속 충전소, 저속 충전소가 집 또는 회사에 있다면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급속 충전소가 회사 또는 집에 있다고 해서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건 1시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내려가서 충전기를 뽑아가지고 또 이동 주차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편하자고 사는 차인데 굳이 불편하실 필요는 없죠. 집 근처, 회사 근처에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 구매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급속 충전소만 이용해야 된다면 아까 주유소나 똑같습니다. 주유소를 가기 위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주유소를 오가는 데 시간이 들어가고 거기서 줄 서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급속 충전소도 똑같은 과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좀 더 주유보다 불편합니다. 급속 충전소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주유소보다는 그래도 좀 적잖아요. 가서 대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고장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급속 충전소만으로 내가 모든 일상을 채우기에는 허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아직은 좀 많아요. 더 나으려고 구매하는 건데 더 나은 게 없어지는 선택지가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충전을 했을 때 주행거리가 300km냐 400km냐, 이거 어떤 차 선택해야 되느냐,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데 300km 선택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진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우리가 왕복을 할 때 뭐 왕복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논스톱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럼 중간에 충전 조금 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충전소 정말 많이 있고요. 슈퍼차저는 전국에 100기가 넘게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급속 충전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실 장거리 주행거리라는 거는 장거리를 위한 이슈가 아니고요. 일상에서 충전을 얼마나 덜 하고 나의 일상 환경을 많이 채울 수 있는가, 충전을 덜 하고 출퇴근을 10번 할 수 있는가, 20번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의 차이지, 여기서 부산을 한 번에 이동하기 위해 내가 주행거리를 갖춰야 된다? 이거는 일생에 있어서 몇 번 경험할 리 없는 일들입니다. 그냥 30분 일찍 출발해서 충전하심으로써 1000만 원 아끼시는 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역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저는 전기차 충전요금으로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아파트 관리비로 내고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사용하는 만큼 내는 비용인데, 제가 주행거리가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비용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공영주차장 50% 할인받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50% 할인받고, 이런 비용들 감안해보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월등히 저렴해요. 그럼 이것만 보면 전기차 정말 경제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비용인 차값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차값은 사실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차값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왜 비싸냐면 결국 거기에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 때문이거든요. 보조금을 받아도 사실 비싸요. 아무리 충전요금이 저렴하다고 해도 정말 그 충전 비용으로 배터리 비용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난 경제적인 차를 타고 싶어서 전기차를 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럴 거라면 저는 구매를 다시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전기차 구매 명분으로는 뭐 환경보호도 있고 빠른 가속력, 묵직한 밸런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조용함, 적은 진동입니다. 그냥 일반 주행 환경에서 지금 측정하는 데시벨 보시는 거는 30데시벨 정도 나오죠. 굉장히 적은 수준의 저속 소음이고요. 고속도로 시멘트路面 달릴 때 그 고속 소음도 사실 50데시벨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다 들어왔을 때도 50데시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 장점 포인트는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와 충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주유를 하러 가기 위한 시간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차량을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소비도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들이 계속 들어가기 위해 정비소를 계속 방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바꾼 소모품은 타이어, 에어컨 필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것들조차도 다 제가 있는 장소에 와서 알아서 수리해주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준다는 점에서 저에게 크게 장점으로 와닿았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이유의 핵심도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면에서 전기차가 벌어주는 핵심도 사실 시간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시다면 더더욱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장점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의 민감도가 좀 적으신 분들이라면 전기차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장점 이야기를 했으니 이어서 단점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맡겨야 되는 순간이 오면 굉장히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차여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에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있는 수많은 정비소들에서 이 부분을 수리를 해줬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프라인에 있는 각종 정비소들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술력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급속도로 확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건들이 생기면 메인 센터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적은 메인 센터에 많은 차들이 몰리고 있고 더더욱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오프라인 정비소들이 전기차를 수리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이 부분은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고나 수리할 일이 생기면 시간이 단점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고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선택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약 정리해보면 집 또는 회사에 완속 충전기가 갖춰져 있는 환경이라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반면에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고요. 시간의 민감도가 높은 분들이라면 전기차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데 시간의 민감도가 크지 않은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좀 강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제품은 모두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전기차는 어떤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어떤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기차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이 상품이 맞는 상품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어떤 부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고 살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충전이고요. 특히 완속 충전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전기차 충전소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충전시설이에요. 절대 주차를 목적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서 충전과 주차를 겸용으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충전소는 내가 매너 있게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이용자분들도 매너 있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 차를 이용하실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